해피 요양입니다. 본시험 적응 연습 30번째, 난이도 높은 예상문제 풀기 첫 번째입니다. 예상문제는 기출문제에 비하여 난이도가 30% 정도 더 높습니다. 본시험에서 여유있는 합격을 위하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시험 적응 연습 진행 설명은 생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일시 정지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시험 때 유의사항 설명도 생략합니다. 각 문제에서 가장 적합한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1번 1번은 노인이 건강하게 노화하기 위하여 권장하는 것은 5번 신체 기능에 적합한 운동을 지속하여 신체적 노화를 늦춘다가 답입니다. 지문 1번 사회활동은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2번 체면을 위해서 가족 친구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고 가족 친구들과 적극적인 애정 표현과 의사소통을 합니다. 3번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뇌에 자극을 주어 기억력과 인지력을 유지합니다. 4번 여가활동, 지역사회 참여 등 생산적 활동은 줄여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가활동, 지역사회 참여 등 생산적 활동을 통하여 자신감을 유지합니다. 2번 2번 제시 예문인 나이가 들수록 증가한다. 질문이나 문제에 대해 대답을 망설인다.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진다의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2번 조심성의 증가입니다.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위 지문 이외에 생에 대한 회고 경향, 친근 사물에 대한 애착심,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3번 3번의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설명한 것은 3번 일상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 및 신체활동 지원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 대한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제도입니다. 4번 4번의 노인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관한 설명은 5번 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장기요양 등급을 최종 판정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3년이 아니고 2년입니다. 2번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합니다. 3번 장기요양 인정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다. 4번 방문조사는 장기요양기관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원 2인 1조로 조사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고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절차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통보합니다. 5번 5번의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에서 예시와 같이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 다음에는 5번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을 하고 그 다음은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의 순서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으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을 하고 다음은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을 하며 그 다음은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을 그 다음은 서비스 제공, 다음은 모니터링 실시와 서비스 종료 혹은 계속 여부입니다. 6번 6번의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의 분류 내용은 5번 기능회복훈련 서비스와 인지 및 정신기능훈련이 맞습니다. 1번 언어치료는 정서지원 서비스가 아니고 기능회복훈련 서비스입니다. 2번 기본동작훈련은 기능회복훈련 서비스입니다. 3번 일상업무대행은 일상생활지원 서비스가 아니고 개인활동지원 서비스입니다. 4번 신체기능의 유지정지는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분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며 신체활동지원 서비스부터 간호처치 서비스까지 모두 10개로 분류됩니다. 7번 의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원칙은 4번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보호자가 요구하는 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자와 의견이 상충될 시에는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합니다. 2번 대상자와 가족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합니다. 3번 돌발 상황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돌발 상황 발생 시에는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와 의논하여 처리합니다. 5번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 요구 시에도 계획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 요구할 때는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8번
8번의 아래 제시 내용인 대상자가 기침을 심하게 하고 열이 오르고 내리는 증상을 계속 지켜보고 있으며 기록하였다의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2번 관찰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아래 지문 1번 옹호자, 3번 동기유발자, 4번 정보전달자, 5번 숙련된 수발자, 지문 이외에 말법과 상담자 역할이 하나 더 있습니다. 9번 (9번에) 제시된 사례로 노인 의사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요구한다. 서비스 제공할 때 여성 어르신을 선호한다. 위험하면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한다의 시설생활 노인 대상자의 침해한 권리 보호는 4번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가 답입니다. 4번 답을 포함해서 지문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는 시설 생활 단계에 해당되며 지문 3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입소 계약 단계에 해당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시설 생활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이 정한 단계에는 입소 전 단계 1개, 입소 계약 단계에 2개, 생활 단계에 11개, 퇴소 단계에 1개의 윤리 강령이 있습니다. 10번 (10번에) 제시된 사례는 노인의 거주지 주변 출입을 통제한다.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로부터 단절시킨다. 원치 않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하도록 강요한다. 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의 유형은 3번 신체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노인 학대 유형에는 지문과 같이 1번 유기, 2번 자기방임, 4번 정서적 학대, 5번 경제적 학대, 지문 사례 외에 성적 학대가 있습니다. 11번 (11번의)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설립 목적은 4번 장기요양요원 권리 침해 상담을 위한 것입니다. 지문 1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하고 2번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은 장기요양기관에서 합니다. 3번 장기요양보험사업관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합니다. 5번 장기요양 인정급여 비용 청구 및 지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역할은 요양요원의 사회적 인식 제고, 권익 향상,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과 해소, 건강 증진, 직무 향상 교육, 취업,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했습니다. 12번
12번의 제시 사례인 남자 노인 대상자가 옷을 갈아입힐 때마다 다리와 허벅지를 만지고 안마를 해달라고 해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의 사례에서 요양보호사가 올바르게 대처한 것은 1번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입니다. 다른 지문은 적절치 않은 대처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성희롱 대처 방안의 근거 법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번 (13번은) 요양보호사가 자신을 법적으로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은 2번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가 지문 중에서 가장 적절합니다. 지문 1번 대상자가 학대받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3번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늘 근엄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늘 친절한 태도로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4번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면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습니다. 5번 대상자의 의견보다 요양 경험이 많은 요양보호사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14번 (14번에) 제시된 방문요양 서비스를 하는 대상자가 가족과 외출을 이유로 서비스 시간 변경 요구를 하는데 그 시간에 서비스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4번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간을 조정한다가 답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적절한 대응 방법이 아닙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사 윤리적 태도 10가지를 교재 97에서 99페이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5번 (15번의) 제시 내용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대상자의 일일 음식 섭취량과 배설량을 자세히 기록하여 제출했다. 의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는 4번 업무와 관련된 모든 직업인과 상호 협조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정답입니다. 16번
16번은 손목을 삐어 통증이 있을 때 초기 치료 방법은 5번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로 적당하게 감아준다가 답입니다. 지문 1번 손목을 빠르게 틀어주면 안되고 손목을 고정합니다. 2번 손상된 손목을 자주 움직이면 안되고 움직임은 피해야 합니다. 3번 손상된 손목 부위는 심장보다 낮게가 아니며 심장보다 높게 올립니다. 4번 손상 즉시 손목에 따뜻하게 찜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차가운 찜질을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손목을 삔 손상 후 초기 3일 정도에서는 냉찜질, 만성 통증일 경우 온찜질을 합니다. 17번 17번은 노인성 질환의 특성을 설명한 것이 맞는 것은 4번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 쉽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은 초기 진단과 예후 예측이 쉬운 것이 아니고 어렵습니다. 2번 원인이 명확한 급성 질환이 대부분이 아니고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입니다. 3번 질환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회복이 빠른 것이 아니고 질환의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하며 합병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5번 약물에 둔감하지 않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약물은 더욱 신중하게 복용해야 합니다. 18번 18번 노화에 따른 노인의 소화기계 변화 특성으로 맞게 설명한 것은 4번 위의 산도 저하로 소화 능력이 저하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지방의 흡수력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췌장에서 소화효소 생산이 감소하여 지방의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2번 약물의 대사와 제거 능력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간 기능이 떨어져 약물의 대사와 제거 능력이 저하됩니다. 3번 후각 기능은 향상되고 미각이 둔화되는 것이 아니고 후각 기능은 떨어지고 미각도 둔화됩니다. 5번 섬유식이의 섭취가 많아 변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섬유식이 섭취가 부족하여 변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19번 (19번에) 제시된 내용,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비말을 통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되는 감염병으로 겨울철에 유행하며 고열과 함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의 설명은 4번 인플루엔자입니다. 20번
20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4번 나이가 들면서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 탄력성이 떨어진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최대 심박출량과 심박동수는 증가가 아닌 감소됩니다. 2번 체위 변화에 따라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합니다. 3번 말초혈관에서 심장으로 혈액순환은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감소됩니다. 5번 정맥의 약화로 하지의 부종과 정맥류 항문의 치질이 발생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심혈관계를 요약 설명한 것입니다. 21번 21번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설명이 맞는 것은 3번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의 염증성 변화가 생긴 것이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골다공증은 카페인 과다 섭취와 관련이 있으며 흡연, 음주, 카페인 과다 섭취가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2번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과 비타민 E를 복용하는 것이 아니고 칼슘과 비타민 D를 복용합니다. 4번 고관절 골절은 고관절 근육에 손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고관절 뼈에 손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아래 설명과 같이 고관절 골절은 강한 외부의 힘이 작용해서 고관절 뼈가 부러지는 것입니다. 5번 고관절 골절은 운동을 하면 호전되는 것이 아니고 악화되고 안정시에는 호전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근골격계 구성을 간략히 설명한 것입니다. 22번 (22번은) 비뇨생식기계 질환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4번 요실금은 방광의 저장 능력이 감소되어 나타난 증상이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음주는 전립선 비대증 악화를 시킵니다. 2번 전립선 비대증은 남성에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3번 도뇨관을 바꾸고 방광 세척은 의료인과 연계 업무입니다. 5번 요실금 대상자는 방광 기능을 위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요실금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23번 (23번은) 노화에 따른 피부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3번 상처 회복이 지연되고 궤양이 생기기 쉽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발톱이 두꺼워지며 잘 부서지고 세로줄이 생깁니다. 2번 피하 지방의 감소로 기온에 민감해집니다. 4번 머리카락은 전반적으로 가늘어지고 탈색이 됩니다. 5번 피하 조직의 감소로 압박에 대한 손상의 위험이 높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피부계의 구성과 기능을 설명했습니다. 24번
24번에 노화에 따른 시각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번 황화 현상으로 보라색, 남색, 파란색의 구분에 어려움을 느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눈물의 양이 감소하여 불편감이 많아집니다. 2번 눈부심 증가와 빛 순응에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3번 각막 주변에 누르스름해진 단백질이 아니고 지방 침전물이 생깁니다. 4번 동공의 지름이 줄어들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 밝은 것을 좋아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황화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25번 (25번은) 당뇨병의 치료 및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번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 의사와 상의한 후 운동량을 조절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인슐린은 입으로 복용하면 위장관에서 파괴되므로 반드시 주사로 주입합니다. 2번 반찬은 싱겁게 골고루 섭취합니다. 3번 단 음식과 술은 섭취를 제한합니다. 4번 공복 시 운동이나 장시간 등산 시에는 저혈당에 대비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당뇨병에 대한 설명으로 당뇨병은 혈중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분비는 되지만 부족한 경우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지 못해 혈중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서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는 질환을 말합니다. 26번 26번은 우울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5번 느낌, 분노를 인정하고 수용하며 언어로 표현하도록 돕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모르는 척하며 거리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현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해 나갑니다. 2번 모임 등 사회활동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모임 등 사회활동을 늘립니다. 3번 혼자 있는 시간보다 우울증은 본인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우므로 주변의 긍정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4번 운동이나 활동보다 조용히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아니고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합니다. 27번 27번 제시 내용은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감각이 이상하다, 말할 때 발음이 분명치 않거나 말을 잘 못한다, 일어서거나 걸으려 하면 자꾸 한쪽으로 넘어진다의 정구증상을 보이는 질환은 1번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지문 2번 심부전은 심장의 수축력 저하로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3번 고혈압은 성인의 최고 혈압,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최저혈압,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인 경우입니다. 4번 동맥경화증은 동맥혈관의 안쪽 벽에
지방이 축적되어 혈관 내부가 막혀 혈액의 흐름에 장애가 생기고 혈관벽이 굳어지면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5번 알츠하이머병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뚜렷한 뇌 위축으로 기억력과 진압력이 감퇴하는 병입니다. 28번 28번 노인의 영양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 사회적 고립 노인은 영양 섭취가 불량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치료 시기는 식욕이 떨어져 영양 부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3번 노인은 소화액 분비가 감소되어 소화 흡수 기능이 떨어집니다. 4번 노인은 갈증에 대한 반응이 줄어들어 탈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번 침의 분비가 줄어들고 음식을 씹고 삼키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29번 29번은 대상자의 건강 정진을 위한 운동 방법으로 옳은 것은 4번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운동을 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고강도 운동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낮은 수준의 운동으로 시작합니다. 2번 준비 운동은 2분 정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10분 이상 합니다. 3번 중간 휴식 없이 운동을 신속히 마치는 것이 아니고 운동하는 중간중간에 충분히 휴식을 합니다. 5번 땀을 충분히 낼 수 있는 바람이 통하지 않는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시원하고 바람이 잘 통하고 땀을 흡수하는 옷을 착용합니다. 30번 30번 노인 대상자의 약물 사용 방법 설명이 옳은 것은 3번 약이 쓰다고 다른 것과 함께 복용하면 안 된다가 답입니다. 지문 1번 복용하기 힘든 약은 쪼개서 복용하는 것이 아니고 분할선이 있는 약만 쪼개어 복용할 수 있습니다. 2번 카페인 음료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가 방해합니다. 4번 건강기능식품은 의사 약사와 충분히 상의합니다. 5번 약 복용을 잊어버렸다면 다음 복용은 2배로 복용하면 안 되고 약 복용을 잊었다가 생각난 즉시 복용합니다. 31번 31번은 흡연을 계속하는 경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 심장 발작 위험이 늘어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혈압 수준이 좋아지는 것은 금년 2분 뒤부터입니다.
2번 후각과 미각이 향상되는 것은 금년 48시간 뒤에부터입니다. 4번 기대 수명이 10년 이상 늘어나는 것은 금년 10년 이상 하면 10 내지 15년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5번 남자의 경우 정자수가 증가하고 성기능이 향상되는 것은 금년 3개월 이상일 때부터입니다. 32번 32번은 노인이 기본 예방접종을 하고 10년마다 추가로 받도록 권장하는 접종이 옳은 것은 2번 파상풍입니다. 참고표에서와 같이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레는 1차 기본 접종을 하고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추가 접종을 합니다. 33번 33번에 제시된 대상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과 시간, 특이사항을 기입한다. 수기로 작성하는 방법과 무선주파 인식기술 RFID를 이용한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라고 설명하는 요양보호사가 사용하는 기록지는 5번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입니다. 1번 상태기록지는 배설 등 상태 및 제공 내용 기록이며 2번 사고보고서는 사고 내용과 대응 결과에 대한 보고이고 3번 인수인계서는 인수인계 업무 내용이며 4번 급여 제공 계획서는 서비스 목표, 내용, 횟수 등의 계획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은 장기요양요원이 급여 내용을 RFID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 전송하고 급여 사항을 자동으로 연계하는 관리 체계입니다. 34번 34번은 대상자가 임종 후 요양보호 방법이 옳은 것은 2번 소유물은 모아두어 목록을 만든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시트로 얼굴을 덮지 않도록 어깨까지만 덮습니다. 3번 부착된 튜브나 장치는 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제거해 줄 것을 의뢰합니다. 4번 머리는 올려 혈액의 정체로 인한 얼굴색의 변화를 방지합니다. 5번 대상자의 감기지 않은 눈은 감기지 않으면 거즈를 적셔 양쪽 눈 위에 올려 놓습니다. 보통 사후 처리는 의료기관에서 합니다. 35번 35번에 제시된 대상자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효과적인 순환을 보인다. 몸 앞쪽으로 한쪽 팔을 바닥에 대고 다른 쪽 팔과 다리를 구부린 채로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힌다와 같이
좋지 않은 내용의 설명은 5번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하고 흡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 제시 설명은 심폐소생술의 회복 자세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회복 자세는 혀나 구토물로 인해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하고 흡인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36번 36번은 대상자가 식탁에서 식사하는 동안 자세로 맞는 것은 4번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도록 합니다. 2번 발바닥은 바닥에 닿도록 합니다. 3번 식탁 윗부분이 배꼽 높이에 오도록 합니다. 5번 의자에 앉을 때는 안쪽 깊숙이 앉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올바른 식사 자세에서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하는 정도입니다. 37번 37번은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이 옳은 것은 5번 영양액 주입 후 상체를 높이고 30분 정도 앉아 있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잠근 후 바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알립니다. 2번 빠르게 주입하면 구토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 설사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3번 영양주머니는 매일이 아닌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려 사용합니다. 4번 영양액 주머니는 위장과 같은 높이가 아닌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둡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는 경관 영양은 구멍이 있는 긴 관을 코를 통해 위까지 넣어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고 청색증은 피부나 점막이 푸른색을 띠는 증상입니다. 38번 38번의 경구약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5번 물약병의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라벨의 반대쪽 방향으로 용액을 따릅니다. 지문 1번 금식인 경우에는 혈압약 등 투약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합니다. 2번 계량컵에 남은 물약은 약병에 다시 넣으면 안되고 버립니다. 3번 대상자가 약을 삼키지 못하는 경우 약의 분할선이 있더라도 함부로 쪼개면 안되고 의사나 약사에게 문의하여 지시에 따릅니다. 4번 약병 뚜껑은 뚜껑의 안쪽이 바닥 쪽 방향으로 놓는 것이 아니고 위쪽이 바닥 쪽 방향으로 놓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약의 분할선과 약병 뚜껑 놓는 방법의 사진입니다. 39번
39번 한쪽 눈에만 감염이 있을 경우 반대쪽 눈의 감염을 막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5번 멸균 솜으로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반대쪽 눈의 감염에 상관이 없거나 오히려 감염을 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안약 점적 위치와 비루관 누르는 모습의 그림입니다. 40번 40번의 주사 주입 돕는 방법 설명으로 옳은 것은 5번 주삿바늘을 제거한 후 1, 2분간 알코올 솜으로 눌러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주삿바늘을 제거한 후 절대 비비지 않습니다. 비비게 되면 피멍이 듭니다. 2번 주사 주입은 의료인의 고유 영역이므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3번 수액병은 항상 대상자 심장보다 높게 유지합니다. 4번 정맥 주입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지문 2번 설명과 같이 주사 주입은 의료인의 고유 영역으로 요양보호사는 하지 않습니다. 41번 41번은 휠체어를 이용하여 화장실 사용을 돕는 방법 설명이 옳은 것은 이 질문은 표준교재 241에서 244페이지에 화장실 이용 돕기와 290에서 291페이지에 휠체어 이용 돕기 두 부분에 걸쳐져 있습니다. 3번 휠체어에서 내리고 탈 때는 휠체어 잠금 장치를 걸어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배설물이 이상한 경우 보호자가 아닌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알립니다. 2번 밤에 취침할 때는 화장실 표시등은 항상 켜둡니다. 4번 화장실과 가까운 거리에도 대상자를 휠체어에 깊숙이 앉힙니다. 5번 대상자가 편마비의 경우 휠체어를 침대 난간에 빈틈없이 붙이거나 30 내지 45도 비스듬히 붙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휠체어 이용 첫 번째 잠금장치 잠그기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휠체어 안전 사용에 관해서 수시로 출제됩니다. 42번 42번의 대상자가 침상 배설을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4번 침대를 올려주어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배설은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변이를 호소할 때 합니다. 2번 바지를 먼저 내리고가 아니고 내리기 전에 이불을 덮어줍니다. 3번 배설을 하기 전이 아니고 배설을 마친 후에 환기를 위해 먼저 창문을 열어줍니다. 5번 배변 후 뒤처리할 때는 엉덩이 쪽에서 앞으로가 아니고 앞에서 엉덩이 쪽으로 닦아줍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침상 배설은 화장실에 못 가는 사정으로 침상에서 배설하는 경우이며 사용하는 복지용구는 아래 사진처럼 간이병기를 사용합니다. 43번
43번은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4번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이나 무릎 덮개로 덮어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이동변기는 하루 한 번 세척하는 것이 아니고 매번 사용할 때마다 깨끗이 세척합니다. 2번 이동변기의 높이는 침대 높이와 같도록 합니다. 3번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도록 합니다. 5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경우 이동변기를 왼쪽에 놓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쪽인 오른쪽에 놓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이동변기의 사용 방법과 사진입니다. 44번 44번의 기저귀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5번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는 돌려 눕혀 기저귀를 교환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기저귀 안에 속 기저귀를 다시 대어주는 것이 아니고 기저귀를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 속히 갈아줍니다. 2번 기저귀는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기저귀가 젖었으면 속히 갈아주어 피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합니다. 3번 오염된 기저귀는 안쪽이 보이도록 말아 넣는 것이 아니고 바깥면인 깨끗한 부분이 보이도록 말아 넣습니다. 4번 이불을 다리 아래로 접어 내린 후에 면덮개를 덮는 것이 아니고 면덮개를 덮은 후에 이불을 다리 아래로 접어 내립니다. 45번 45번은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3번 소변량과 색깔을 2 내지 3시간마다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수분이나 음료 섭취를 제한하지 않고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2번 소변 주머니는 배꼽 위치에 두는 것이 아니고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는 않습니다. 4번 소변 주머니의 배출구는 바닥에 닿으면 안되고 알코올 솜으로 소독한 후 오염이 되지 않도록 놓습니다. 5번 소변이 도뇨관 밖으로 새는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알려줍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유치도뇨관의 교환 또는 삽입, 방광세척은 간호사나 의료기관 소관사항입니다. 46번 (46번의) 구강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5번 앉아서 치수를 할 수 없는 경우 건강한 쪽이 아래로 향하여 눕힌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입안에 염증이나 헐어 있으면 요양보호사가 구강제 연고를 발라주지 말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2번 입안을 닦아낼 때는 목젖과 목 안쪽을 너무 깊숙이 닦지 않습니다. 3번 누운 자세에서 입안을 헹구기 할 때는 목에서 가슴까지 수건을 대줍니다. 4번 입안을 닦을 때는 똑바로 누운 자세가 아니고 앉거나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 후 닦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대상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양치질 할 때는 옆으로 누운 자세로 해야 사례가 들리지 않고 안전합니다. 47번
47번 손발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3번 따뜻한 물에 손과 발을 10 내지 15분간 담근 후 씻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염증 예방을 위해 발톱은 둥글게가 아닌 일자로 잘라줍니다. 2번 질기고 보온이 잘 되는 나일론이 아닌 면 제품 양발을 신깁니다. 4번 무좀이 아닌 피부 건조를 예방하기 위하여 오일이나 로션을 사용합니다. 5번 피부가 헐어 있거나 상처가 있으면 요양보호사가 피부 연고를 발라주지 말고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합니다. 참고사항은 노인의 피부는 건조하여 각질이 생기기 쉬우므로 오일이나 로션 등을 자주 발라주어야 합니다. 48번 48번은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3번 여성의 회음부는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아낸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시원한 물이 아닌 따뜻한 물을 음부에 끼 얹습니다. 2번 목욕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복부만 덮는 것이 아니고 몸과 다리를 덮습니다. 4번 회음부는 세척 후 부드럽게 젖은 수건이 아닌 마른 수건으로 닦습니다. 5번 회음부에 염증이 발견되면 요양보호사가 소독이나 연고를 발라주지 말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합니다. 아래에서 참고로 회음부 청결 관리는 대상자의 수치심이나 성희롱이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대상자 스스로 하도록 돕습니다. 49번 49번의 침상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3번 눈 주변은 비누를 사용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1번 목, 얼굴, 이마 순서가 아니고 얼굴, 이마, 목의 순서로 닦습니다. 2번 팔 쪽에서 손목 쪽으로 닦는 것이 아니고 손목 쪽에서 팔 쪽으로 닦습니다. 4번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닌 시계와 같은 방향으로 닦습니다. 5번 등과 둔부는 앉아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등과 둔부를 닦을 때는 옆으로 눕게 하여 목 뒤에서 둔부까지 닦습니다. 참고사항은 눈을 닦는 방법으로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습니다. 한쪽 눈을 닦고 다른 쪽 눈을 닦을 때는 수건의 다른 면을 사용하여 닦습니다. 50번 50번 수액이 있는 대상자의 단추 있는 옷 벗기기 순서로 옳은 것은 지난 핵심 모의고사와 기출문제 풀이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편마비 대상자의 옷 입히기와 벗기는 순서는 혼란을 막기 위해 임마와 벗건으로 기억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입힐 때 마비된 쪽이 먼저, 벗길 때 건강한 쪽이 먼저라는 순서의 암기입니다. 그러면 제시 순서가 건강한 쪽 팔, 즉 수액을 막고 있는 팔을 먼저 벗기면 다번입니다. 다음은 수액을 빼야 합니다. 그러면 라번입니다. 그 다음은 수액을
어디에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가버립니다. 마지막인 마비된 쪽 팔을 벗깁니다. 따라서 순서는 다, 라, 가, 나의 순서인 4번이 맞습니다. 아래의 수액을 맡고 있는 편마비 대상자의 옷 벗기는 순서의 사진과 암기하실 인마 법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1번 51번은 침대 중앙으로 이동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림 문제 풀이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림 문제는 화살표의 방향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침대 위에서 이동 돕기는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혼자서 이동할 때는 먼저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섭니다. 다음 상반신과 하반신으로 나누어 이동합니다. 상체를 먼저 이동하고 다음은 하체를 이동합니다. 지문 1, 2, 3번은 침대 위로 이동하는 모습이고 지문 4번은 요양보호사가 이동하고자 하는 쪽이 아닌 반대쪽에서 이동하고 있어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침대 중앙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맞습니다. 52번 52번은 사지마비 대상자를 침대에 일어나 앉힐 때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틀린 지문을 먼저 수정하겠습니다. 지문 1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와 멀리 떨어져 서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를 향하여 가까이 섭니다. 2번 대상자의 마비된 손은 옆구리에 가지런히 놓는 것이 아니고 가슴 위에 가지런히 놓습니다. 3번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펴고 반동을 이용하여 앉히는 것이 아니고 무릎을 세우고 천천히 앉힙니다. 4번 한쪽 팔을 대상자의 어깨 밑이 아닌 목 밑을 받쳐 깊숙하게 넣습니다. 지문 4번이 수정되고 나면 지문 5번 위 4번 지문에 이어 손바닥으로 반대쪽 어깨 밑을 받쳐준다가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면 사지마비 대상자를 침대에 앉힐 때는 아래 참고사항의 사진 1번과 같이 먼저 요양보호사의 한쪽 팔을 대상자의 목 밑을 받쳐 깊숙하게 넣습니다. 다음은 사진 2번과 같이 손바닥으로 반대쪽 어깨 밑을 받쳐주어 일어나게 하는 순서입니다. 53번 휠체어 이동 상황에 따른 작동법은 3번 경사진 오르막길을 갈 때는 지그재그로 올라간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문턱을 넘을 때는 앞바퀴를 들고 갑니다. 2번 문턱을 내려갈 때는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갑니다. 4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는 앞바퀴를 들고 내려갑니다. 5번 경사진 내리막길을 갈 때는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내려갑니다. 54번
54번 왼쪽 다리만 약한 대상자가 성인용 보행기를 사용 방법은 아래 참고사항 설명과 같이 한쪽 다리만 약한 대상자의 보행기 사용 기준은 약한 다리와 보행기가 함께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질문에서 왼쪽 다리가 불편한 대상자이므로 보행기와 함께 왼쪽 발이 나가는 지문을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5번 보행기와 왼쪽 발 함께 다음 오른쪽 발이 맞습니다. 55번 55번 감염 예방을 위한 가래 흡인 물품 관리 방법은 5번 카레터 등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끓인 후 그늘에서 말린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흡인병은 1일 1회 이상 닦습니다. 2번 카레터는 햇볕에서 말리는 것이 아니고 끓는 물에 소독 후 그늘에서 말립니다. 3번 흡인은 의료인이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번 컵은 잠길 정도 물을 붓고 15분 이상 끓여서 소독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흡인을 설명했습니다. 56번 56번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복지연구 사용에 관한 설명은 4번 휠체어 타이어의 공기압은 잠금장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간이병기는 대상자가 반드시 누운 자세에서 사용합니다. 2번 보행보조차 실버카 잠금장치는 손잡이에 있습니다. 3번 수동침대의 크랭크 손잡이는 침대의 다리판 쪽에 위치해야 합니다. 5번 욕창 매트리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로 구입 또는 대여가 가능한 품목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복지용구는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입니다. 57번 제가 대상자의 낙상 예방을 실천한 것은 3번 계단 주위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치운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취침 시에는 침대 높이를 최대한 낮춥니다. 2번 침실, 욕실, 모서리 등은 어둡지 않게 합니다. 4번 집에서는 옷을 헐겁게 입어 편하게 해준다는 것은 옷을 헐겁게 입으면 옷이 모서리 등에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어 옷을 헐겁게 입는 것을 피합니다. 5번 화장실을 찾기 쉽도록 화장실 앞에 화분을 두지 않고 장애물이 없도록 깨끗이 치웁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낙상을 일으키는 요인을 신체적, 환경적, 행동적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58번
58번 소화기 사용 순서는 먼저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습니다. 다음은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하고 다음은 손잡이를 쥡니다. 마지막으로 불난 곳을 향해 분말을 쏘면 됩니다. 따라서 이 순서로 나열한 것은 4번 다, 나, 가, 라입니다. 59번 59번 고혈압이 있는 대상자에게 섭취를 제한하는 음식은 지문 중에서는 2번 장아찌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고혈압의 경우 혈압을 낮출 수 있는 저염 식사, 식습관 및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합니다. 60번 60번은 세탁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림은 손세탁 물결무늬 표시와 30도씨 중성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표시는 5번 물의 온도는 30도씨로 중성 세제를 사용하고 약하게 손세탁만 가능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의 그림은 물세탁 기호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번 61번은 대상자와 외출 동행과 일상 업무 대행 설명이 옳은 것은 5번 업무 대행 중 요양보호사 자신의 사적인 업무를 병행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대상자와 가족의 요구는 모두 수용하면 안되고 지나친 요구는 시설장 및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조절합니다. 2번 외출 동행을 시작하고 나서 외출 장소를 파악한 것이 아니고 시작하기 전에 외출 장소를 파악합니다. 3번 도보 시에는 보폭을 크게 하면 안되고 보폭을 작게 하여 걷고 계단은 한 번에 모아 오르지 말고 쉬면서 천천히 오릅니다. 4번 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보호자가 아닌 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외출 동행과 업무 대행에 관한 설명입니다. 62번 62번 재가 대상자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은 4번 가구를 진열할 때는 필요하면 모서리에 덧대기를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계단 조명은 천장이 아니고 발밑에 설치합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번 욕조는 깊고 튼튼한 것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욕조는 높이가 낮은 것을 설치합니다. 3번 햇빛을 차단을 하지 않도록 창가에는 물건을 두지 않습니다. 5번
대상자 방과 화장실은 찾기 편하도록 입구에 화분을 두면 안 되고 대상자 방과 화장실 출입구, 복도 등에는 장애물을 두지 않습니다. 63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번 식사 시 턱받이보다 앞치마를 입힌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플라스틱 제품보다 깨끗한 유리 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유리 제품보다 안전한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합니다. 3번 그릇은 사발보다 접시를 사용하여 덜 흘리는 것이 아니고 그릇은 접시보다 사발을 사용하여 덜 흘리게 합니다. 4번 치매 대상자가 졸려하면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번 소금이나 간장 등 양념은 식탁 위에 두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치매 대상자 식사 시 고려할 점 4가지입니다. 64번 치매 대상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은 4번 유리는 눈높이에 맞춰 그림을 붙여 유리임을 인식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치매 대상자의 인지 자극을 위하여 환경 장식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치매 대상자가 지나친 자극을 받지 않도록 환경을 단순화합니다. 2번 치매 대상자의 방은 안에서 문을 잠글 수 없도록 설치합니다. 3번 치매 대상자가 사용 화장실은 밖에서 열 수 있도록 설치합니다. 5번 세제, 칼, 약 등은 사용 편의를 위해 눈에 띄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을 위해 치매 대상자가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보관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치매 대상자의 사고 발생 원인 4가지입니다. 65번 에 제시된 문제 행동에 대한 대처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치매 대상자 할머니가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매일 여행용 가방을 풀었다 다시 싸는 것을 반복한다 의 제시된 문제 행동은 반복적 질문이나 행동으로서 2번 함께 마당에 산책하러 가자고 한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다소 미흡한 대처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에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을 못해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와 논리적 생각을 못해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관심을 얻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66번
66번의 치매 대상자의 음식 섭취 돕기 설명은 5번 치매 말기에는 음식을 으깨거나 갈아서 걸쭉하게 만들어 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같은 음식이라도 좋아하면 계속 먹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양 등을 고려해서 골고루 먹게 합니다. 2번 분위기를 위해서 식사 시간과 장소를 자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치매 대상자에게는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식사 도구를 사용합니다. 3번 음식을 먹기 전 음식 온도는 대상자가 아니고 요양보호사가 미리 먹어보도록 합니다. 4번 물을 마실 때 흘릴 경우에는 속이 깊은 숟가락으로 먹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물을 흘릴 경우에는 빨대와 플라스틱 덮개가 부착된 컵을 사용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치매 대상자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 이유로 과식을 하거나 배고픔을 호소하는 경우와 손에 만져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으려고 하는 이식 증상 등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67번 67번 치매 대상자의 숙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2번 낮에 졸고 있는 경우 말을 걸어 자극을 준다가 가장 적절합니다. 지문 1번 늦은 오후에는 커피나 술을 하면 안 됩니다. 오후와 저녁에는 커피나 술과 같은 음료를 주지 않습니다. 3번 밤에 잠이 부족한 경우 낮 동안 잠을 자게 하면 안 되고 자는 것을 제재하고 산책 등 야외 활동을 하게 합니다. 4번 취침 직전에 재미있는 TV 드라마를 보게 하면 안 되고 취침 직전에는 안정감을 주어야 합니다. 5번 저녁 식사를 하자마자 곧바로 잠자리에 들게 하지 말고 저녁 식사 후 일정한 시간 경과 뒤에 잠자리에 들게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치매 대상자 수면 장애는 시간 감각이 없어 낮과 밤이 바뀔 수 있으며 외부 환경이 불편하거나 안정감이 없을 때 나타납니다. 68번 (68번에) 제시된 낙상이나 신체적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아무런 계획도 목적지도 없이 돌아다니는 행위를 한다. 기억력 상실과 시간과 방향 감각의 저하로 인한 혼란도 원인이다. 의 내용은 배회하는 것으로 5번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어 현실감을 유지하게 한다가 가장 적절합니다. 지문 1번 복잡한 일거리가 아닌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 그것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2번 대상자의 방을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3번 창문과 출입문을 열어두면 안 되고 항상 잠그어 둡니다. 4번 이런 증세, 즉 배회 증세가 나타나면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크게 틀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배회의 원인은 기억력 상실이나 시간과 방향 감각의 저하, 정서적 불안, 배고픔,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것 등입니다. 69번
69번에 제시된 작년 생일날 딸에게서 받은 지갑을 누군가 훔쳐갔다 하며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고 있다의 치매 증상은 의심, 망각, 환각으로 5번 다시 지갑을 찾아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한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위협한 대처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치매 대상자가 의심이 많은 이유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0번 치매 대상자가 욕을 하고 난폭한 행동을 할 때 돕는 방법은 4번 한 번에 한 가지씩 제시하거나 단순한 말로 설명한다가 가장 적절합니다. 지문 1번 단호하고 강경한 어조로 말하며 제압하는 것이 아니고 온화하게 이야기합니다. 2번 난폭한 행동을 할 때에는 먼저 신체 구속을 하기보다 난폭한 행동을 할 때에도 불필요한 신체적 구속은 피합니다. 3번 대상자가 못 알아들으면 같은 말로 반복하여 줍니다. 5번 일정 시간 후 진정하게 되면 그때 왜 그랬는지 따져보는 것이 아니고 진정하게 되어도 상기시키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파괴적 행동은 자주 일어나지 않고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초기의 분노로 시작해서 지쳐서 중지하며 질병 초기에 나타났다 수개월 내에 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71번 71번에 제시된 낮에는 유순하다 저녁 8에서 9시만 되면 갑자기 문을 들그럭거리고 큰 소리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른다는 내용은 석양증후군 치매 증상으로 3번 대상자를 밖으로 데려가 산책을 한다가 가장 적절합니다. 지문 1번 신체적 제한을 가해 안정시키는 것은 행동을 더욱 악화시키므로 하지 않습니다. 2번 대상자 혼자서 조용히 있도록 한다는 것은 혼자 두기보다 치매 대상자와 함께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번 해가 지기 직전부터 수면을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낮 시간 동안 움직이거나 활동하게 합니다. 5번 조명과 텔레비전 등 음량기기는 모두 끄는 것이 아니고 켜놓거나 밝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72번 72번의 요양시설 남성 치매 대상자가 다른 여성 대상자 앞에서 바지를 벗을 때 대처 방법은 이 질문은 부적절한 성적 행동으로 5번 더우세요 하면서 바지를 올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 부적절한 성적 행동 시 의복에 불편감이나 대소변 요구가 있는지 확인한다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풀이 해설을 할 때마다 설명을 합니다만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 8가지, 반복적 질문, 음식 섭취 관련, 수면장애, 배회,
의심, 망각, 환각, 파괴적 행동, 석양 증후군, 부적절한 성적 행동은 표준 교재에서 12페이지밖에 되지 않지만 매회 7, 8문제가 출제되고 있어 공부 시간에 비해 득점 효과가 아주 높은 파트입니다. 집중 공부가 필요합니다. 73번 73번 치매 대상자와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은 5. 손이나 어깨를 감싸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꼭 말로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손짓, 발짓 또는 소리를 사용합니다. 2번 손가락으로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은 대상자를 존중하는 태도와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3번 대상자와는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와 눈을 맞춥니다. 4번 치매 대상자에게 접근할 때는 옆에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다가갑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치매 대상자 신체적 언어 사용 시 유의할 점으로 정면에서 마주보고 눈높이를 맞추고 관심을 보이고 접근 시 옆에서 하도록 합니다. 74번 74번 효과적인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5번 상대 말에 귀 기울이고 그 말을 자신의 말로 요약해서 반복한다가 지문 중에서 가장 적절합니다. 지문 1번 미리 대답할 말을 준비해 두는 것은 경청을 방해합니다. 2번 좋은 경청 방법은 의견이 다르면 즉시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합니다. 3번 효과적인 의사소통에는 마음의 유대가 아주 중요하고 의사소통의 기본입니다. 4번 특정 상대를 비판하는 말을 할 때는 지칭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에는 라포 형성, 즉 마음의 유대, 경청, 말하기, 공감, 침묵, 수용 등의 기본 기술이 필요합니다. 75번 (75번) 나 전달법으로 옳게 반응한 것은 요양보호사 할머니 요즘 식사를 하지 않으시는데요. 같이 맛있는 것 만들어 먹어요. 대상자 소용없어. 도무지 입맛이 없어. 그냥 물만 먹을래. 요양보호사의 대화에서 요양보호사가 나 전달법으로 대답한 것은 5번 식사를 안 하시니 병이라도 날까봐 걱정이 되네요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나 전달법 대화 방법이 아닙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나 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는 표현법입니다. 76번
76번 언어 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 방법은 4번 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소음이 있는 곳을 피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명확하게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한다는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경우이며 2번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의미 전달을 돕는다는 의사소통 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경우이며 3번 사물의 위치를 정확히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는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경우입니다. 5번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는 진압력 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경우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 언어장애는 외상이나 뇌병변 등으로 말하는 능력이나 이해하는 능력에 이상이 있는 상태로서 말을 못하거나 잊어버린 경우입니다. 77번 77번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는 3번 가장 먼저 환부를 즉시 찬물에 담근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화상 정도를 만지면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만지면 안됩니다. 2번 물집은 즉시 바늘로 터뜨리면 역시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터뜨리면 안됩니다. 4번 벗기기 힘든 의복은 당겨서 벗기면 안되고 잘라냅니다. 5번 따뜻한 물수건으로 찜질을 해주거나 핸드크림 등을 바르는 것은 절대 금기사항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 노인은 시력이 약하고 관절염 등 손을 잘 움직이지 못해 화상이 빈번합니다. 화상은 조직 손상의 깊이에 따라 1, 2, 3도 화상으로 나눕니다. 78번 78번 약물 부작용에 대처한 방법은 4번 토산물을 모아 두었다가 의료진이 분석할 수 있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먼저 구토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구토를 유도하라는 지시사항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2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물을 입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3번 대상자가 먹고 남은 물질과 용기는 버리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 가지고 갑니다. 5번 대상자가 의식을 잃었으면 의료진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응급처치를 계속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자주 출제되는 안전한 약 사용을 위한 3단계로서 단골병의원과 약국을 정하기,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 알려주기, 정해진 방법의 약 복용하기입니다. 79번 79번 심폐소생술의 단계 중 가슴 압박에 대한 방법은 5번 반응이 없고 정상적인 호흡이 없으면 곧바로 압박을 시작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분당 80의 속도가 아니고 100 내지 120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합니다. 2번 압박 위치는 수시로 옮겨가면서 하면 안됩니다. 3번 흉골 하단 칼돌기를 중심으로 압박하면 안됩니다. 4번 가슴 압박과 이완의 시간대 비율은 50대 50이 되게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의
가슴 압박을 하는 위치의 그림과 칼돌기 위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0번 80번에 제시된 내용, 물러나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재세동이 필요합니다라는 음성 메시지와 함께 스스로 충전을 한다의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과정은 3번 심장 리듬 분석 과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순서는 먼저 전원을 켜기, 다음 패드를 부착하고 그 다음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재세동 시행을 하고 다시 가슴 압박 시행하는 순서입니다. 이상으로 30번째 본시험 적응 연습 예상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31번째 최근 기출 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본시험 적응 연습 짝수의 기출문제 풀이, 매회마다 출제되는 문제 모음, 요점 정리와 문제풀이, 기출문제, 모의문제 풀이도 계속됩니다. 오늘 문제풀이와 해설 중에서 잘못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